안녕하세요, 미나미입니다. 잊을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 실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실 감는 영상은 보셨죠? 제가 한 타래만 감아두고 지금 요거는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타래로 보여드리려고 감지 않았어요. 색이 상당히 예쁘게 섞여 있습니다. 이 실은 지금도 판매하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리 실크입니다. 허니비 안에서 구입을 했고요. 정보는 이렇게 네, 허니비 안의 실도 진짜 예쁜 실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실은 좀 밝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영상보다 조금 더 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일본 가서 사왔던 에어리울 알파카 군청색 실입니다.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색도 예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녀석은 무엇이냐? 필콜라나의 아르웨타 실입니다. 굉장히 얇죠? 그래서 합사용으로 구입을 해본 실이에요. 정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TTT에서 구입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없다. TTT 아니면 울웨어하우스인데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디서 구입했었는지 써놓겠습니다. 오래된 실이에요. 실이 얇아서 같이 합사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많이 쟁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실들로 만들 것은 바로 드로잉 스웨터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현재 촬영 시점 4월이고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다 이래서 지금 제가 이 수리 실크를 이용을 해서 스웨터를 뜨는 게 맞나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겨울실이 많은 사람이고 또 뜨개를 함에 있어서 제가 좋은 거를 뜨는 것이 1순위인 사람이기 때문에 뜨고 나서 바로 입지 못하더라도 그냥 작업을 해서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큰 즐거움이므로 그냥 시즌에 상관없이 제가 뜨고 싶은 것을 뜨겠습니다. 날이 또 너무 더워지면 여름 뜨개를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겨울 실들이 훨씬 예쁘고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 지나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드로잉 스웨터를 뜨면 되겠네요. 가을에 또 입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드로잉 스웨터를 작업을 하게 된 TMI 잠깐 풀어드리고요. 이렇게 실들은 소개해드렸고 이제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또 스와치를 떠왔죠. 여기 보세요. 스와치도 참 예쁘죠.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차트는 좀 틀렸어요. 하단에 제가 2단을 반복을 해가지고 틀린 부분은 흐린 눈 해주시고 이 소년색 실과 에어리울 알파카의 조합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스와치를 뜰 때 진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바로 보통은 배색을 할 때 원통 배색 하잖아요. 원통 배색이 아닌 양면 배색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신종 죽을 맛이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여기 이제 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제가 잘못 건 거예요. 그래서 뒤쪽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짠! 뒤쪽도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약간 그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 그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수리 실크가 비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알웨타 실이 생각보다 잘 잡아주어서 편물 너무 뚱뚱하지 않고 그리고 메리아스도 예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스팀만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요 배색 부분은 4.5 그리고 여기 요 메리아스 부분은 3mm로 작업한 모습입니다. 저는 손땀이 그렇게 요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첫 영상에서 맞는 것을 보여드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잠시만요. 자, 작업을 여기까지 목고무단 해왔습니다. 목고무단과 1차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1차 경사뜨기까지 완료를 해온 모습입니다.
이 고무단 같은 부분이 상당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한 코 고무단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튜블러 캐스톤을 해서 핸들코를 잡은 다음에 두 코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무지 신선했고, 두 번 틀려서 이게 또 수리실크가 풀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라버리고 다시 하는 좀 슬픈 일이 있었지만 잘 했고요. 사실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3mm도 떴더라고요. 고무단은 3mm인데 여기까지 다 했는데 3mm인 거를 또 알아서 그냥 또 괜찮다, 흐린 눈 해서 흐린 눈 한 다음에 경사뜨기 1차까지 했고, 고무단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목이.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케이블은 짧은 거를 쓰기도 했고 고무단도 넓어서 이렇게 약간 우글우글한데, 이거는 나중 되면 또 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작업을 해서 왔습니다. 고무단 뜨는 거는 반복이라서 참 재밌고요. 그리고 맨 처음 캐스톤 한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왔죠.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거는 언제나 두근거리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동반한, 그래도 잘 나오면 뿌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늘은 랜턴문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 실이 색이 짙다 보니까 이염될까봐. 원래는 치아오구파인데 간만에 또 나무 바늘들 너무 오랫동안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랜턴문 꺼내봤고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이거를 말해야겠다 하고서 오는데 꼭 한두 개씩을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경사뜨기가 지금 1차 경사뜨기가 끝 한 다음에 원통으로 저는 이제 꽃무늬를 들어갈 줄 알았어요. 배색을. 그런데 아니었다. 그래서 2차 경사뜨기가 있는데 2차 경사뜨기는 이제 부분 배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앞뒤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통 배색이 아직 아니라는 아찔한 소식을 전하며 거기 전까지 일단 작업을 해온 상태예요. 그래서 또 스와치 때 해보았으니까 열심히 또 해서 2차 경사뜨기가 진짜 고난이도로 예상이 되고요. 틀리지 않는다면 정말 거짓말이겠고, 그래도 안 틀리고 해올 수 있도록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볼게요. 평면 경사뜨기를 완료하고 돌아왔습니다. 배색이 들어간 평면 경사뜨기입니다. 지금 이쪽은 뒤쪽 부분이고요. 케이블이 아직 바꾸지 않아서 짧은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인 사이즈는 요 드로잉 스웨터 같은 경우는 미디움, 그리고 LL 더블 라지인가요? 그리고 3X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운데 사이즈인 LL 사이즈를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료했어요. 뒷부분도 보여드릴까요? 짠, 또 악마의 모습. 실을 중간중간 거는 게 겉뜨기에서는 조금 아니구나. 네, 겉뜨기에서는 비교적 수월한데 안뜨기 때 실 거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걸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늘어짐이 심하기 때문에 꼭 걸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차트가 다 이제 뒷면 쪽, 그리고 양 어깨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 이렇게 있는데 차트와 서술을 병행하면서 같이 보면서 떠야 돼서 지금 요거는 제가 앞쪽이라고 마커 걸어준 거예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하다 보니까 참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원통으로 소매 분리 전까지는 배색을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케이블 좀 바꿔줘야겠어요. 차트를 보고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배색을 함과 동시에 늘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도안을 잘 보시면 도안에 이제 뭐 점원 숏로 옆에서 늘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배색 색상으로 늘림이라든가 이런 꿀팁 같은 것들이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아직은 무늬가 조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깨 무늬도 들어간 거거든요. 앞판만 지금 무늬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원통 배색이니까 조금 낫겠죠. 다시 봐도 이 실 선택을 참 잘한 것 같네요. 제가 왜 요 수리로 드로잉을 뜨게 되었냐면 그 색깔 조합 정말 여러 개 중에 바탕색이 조금 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 수리가 지금 세일할 때 샀는데 2타레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그 실의 양도 생각해서 고려한 조합입니다. 제 눈에는 정말 예쁘네요. 봄스러운 색깔, 그쵸? 아무튼 여기까지 힘들게 했고 서술 도안만 보다가 왜 배색이 안 들어가지 하면서 신나게 떴다가 4단이나 풀렀습니다. 꼭 차트랑 같이 확인하면서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배색 열심히 하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소매 분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좀 이상하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잊을만 하면 자꾸 감기에 걸리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소매 분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배색 파트가 끝났어요. 빨리 돌아오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한 요 정도까지 이제 1차 색깔 바꾸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냥 몸판은 요 색으로 그대로 갑니다. 이게 군청색, 예쁜 군청색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밝아지려나요? 네, 약간 좀 청파랑색? 예쁜 색인데 살짝 어둡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편물도 보시면 쭈그렁, 지금은 좀 쭈그렁쭈그렁한데 이 케이블 탓도 있고요. 지금 소매 분리를 하면서 여기 스티치 홀더 걸다가 여기 지금 또 주르르르 코를 빼먹어서 살짝 위태롭지만 여기까지 일단 해준 모습입니다. 배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규칙 배색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게 되었고 불규칙 배색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드로잉 스웨터를 진짜로 추천드립니다. 5코 정도씩 코를 걸면 되고요. 또 악마의 모습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이걸 해냈다니 징그럽습니다. 네, 이렇게 걸어주었고요. 진짜 징그럽네요. 이걸로 일단 덮어두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배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의 색상에 따라서 위에 두는 실과 밑에 두는 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을 깨지 않고 계속 편물에 적용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밝은 색깔 실이 더 돋보이는 거를 선호를 해서 밝은색 실이 더 돋보이려면 밝은색 실이 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실인 군청색 실을 위쪽에 오도록 위치를 했고요. 양손 배색이다 보니까 위쪽에 오는 실은 오른손으로 아메리칸 니팅이죠. 아메리칸 니팅으로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배색 실을 컨트라스트 컬러죠. 그거를 컨티넨탈로 왼손에 잡고 작업을 합니다. 모든 색상은 5코를 건너지 않도록 중간에 한 번씩 걸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징그러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신축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뜨개질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요만큼 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이미 뜨개질 된 부분을 이렇게 좀 손으로 많이 늘려가면서 해주시고,
한 줄이 끝난 다음에는 좀 이렇게 펴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하시면 스팀 전이라도 오그라드는 거를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드로잉 스웨터는 또 배색 부분을 작업을 하면서 레글런 늘림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배색 파트 중에 여기 보시면 배색 파트 중에 이제 늘림 구간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지금 규칙적으로 늘림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늘림이 잘 안 보이죠? 하지만 늘림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늘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안에서 저 약간의 그 꿀팁을 사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팔 부분인데 팔 부분도 이제 소매 분리를 하였고 소매 분리 이후에도 약간의 배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몸판을 배색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매를 작업을 할 때 원래 배색을 완료하게 되면은 실을 이제 배색 실을 끊고 몸판 실을 하게 되면서 바늘을 줄이잖아요. 근데 소매를 할 때 그 줄인 바늘로 그대로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4mm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3mm인가 3.5mm인가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메리아스 부분과 배색 부분의 그 손땀 차이, 지금 배색 부분이 약간 코가 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지금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몸판도 4.5mm로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좀 확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 텐션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4mm로 떠본 다음에 4.5mm로 바꾸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4.5mm로 쭉 몸판까지 가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몸판 배색을 몇 단 더 떠주고 나서는 단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무한 메리아스인 거죠. 그리고 소매 부분도 조금만 더 배색을 하고 나면 이제 소매 줄임이 들어가니까 이 밑으로는 사실상 그냥 무한 메리아스 편물입니다. 이제 이 예쁜 색깔이 단색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이 짧아서, 그리고 케이블을 좀 긴 걸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요거는 또 개개인의 그 작업하시는 방식이 다르므로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약간의 텐션이 있는 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많이 쫄려요. 네, 그래서 지금 LL 사이즈 작업 중이고 여기까지 떴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몸판이랑 소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거는 거의 끝났네요. 재밌는 것도 거의 끝났습니다. 배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염색 실이 색깔이 진짜 예뻐서 중간중간 이렇게 화사하게 들어가는 색깔들 너무 예뻐서 즐겁게 작업했어요. 스팀을 하고 난 뒤에가 더 기대되는 편물입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열심히 떠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나머지 또 작업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배색 파트를 끝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이 세 볼이 매달려 있는데요. 볼실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왜 배색 파트가 다 끝났다고 하냐면 이쪽에 보면 몸판을 원래 끝냈고 양팔도 지금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소매 분리 이후에도 꽃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까지 양쪽을 다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왜 양팔에 배색을 먼저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배색을 할 때 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두었던 그 배색의 감을 잃지 않고자 양팔까지 같이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몸판이랑 양팔에 다 바늘이 끼어 있어요.
다 바늘이 끼어 있는데 이쪽이 마지막으로 한 소매이기 때문에 마지막 소매에는 4.5mm 배색 바늘이 그대로 걸려 있고 몸판 4mm 그리고 이전에 해둔 부분도 약간의 메리아스 구간을 떴기 때문에 4mm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 걸려 있어요. 여기까지 잘 되었고요. 이제 양팔을 먼저 해서 길이를 맞춘 다음에 몸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버핏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간 박스핏 정도의 느낌으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판은 큰 무리 없이 이제 7cm 정도만 고무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매는 줄임이 들어가게 되고 몸판은 줄임 없이 이제 일자로 떨어지면서 두코 고무단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무한 메리아스 구간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한 거 보여드리고 팔도 여기 지금 이렇게 배색 잘 걸어준 부분이고요. 팔 양쪽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소념색을 수리 모헤어를 썼는데 두 타래가 채 들지 않았어요. 한 타래 반 정도만 들면 되는 양이기 때문에 엄청 소량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색깔 아주 예쁩니다. 비가 와서 조금 날이 흐리기는 한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색깔이 참 예쁘죠? 특히 아무것도 안 들어간 이 부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깨 표시하려고 걸어둔 마커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아스 구간으로 양팔 완성하고 몸판 완성하면은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양팔을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몸판 먼저 안 하고 양팔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줄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이 있을 때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작업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양팔을 다 뜨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뜨니까 진짜 뭐 거의 끝이죠. 그냥 갑자기 완성샷 저번에 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착실하게 찍고 있습니다. 거의 다 떴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팔 여기는 안쪽으로는 이 배색실이 걸쳐 지나가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털이 좀 있는데 이거는 세탁하고 나서 괜찮아질지 아니면 돌돌이로 좀 떼어야 될지 한번 고민 중입니다. 여기 뒤에는 실이 비치는 거고요. 이제 여기로 오면서 3mm로 바늘을 바꿔서 줄여가면서 떴어요. 고무단은 두코 고무단으로 7.5cm 작업해준 모습입니다. 코가 엄청 정갈하고 예쁘게 나오고요.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편물 무게가 되게 적게 나올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금 잘 떠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판만 남았고요. 몸판에도 제가 저번에 실을 3개 걸고 있었는데 1개 걸고 1개 끝내고 또 다음 거 끝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라면 마무리는 그냥 덮어 씌워서 겉은 겉대로 안은 안대로 도안대로 그대로 했고요. 이제 몸판도 같은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옆쪽에 슬릿을 줄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냥 원작의 느낌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원통으로 한번 떠볼게요. 이게 약간 묘하게 레글런이기는 한데 좀 요크처럼 이렇게 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제가 어좁이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입는 분에 따라서 핏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기까지 떴으니까 이제 입어보면서 기장 조절해서 마무리하고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실 정리 조금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힘든 부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이 여기서 끝내면은 되게 요즘 스타일로 되나요? 그래도 유교걸이니까 배를 가려줘야죠. 최근에 또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배탈 조심하십시오. 배가 너무 아팠어요. 아우 진짜 날이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뜰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살짝 여담인데 뜰 때까지만 해도 유튜버로서 또 이제 여름이 빨리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름 편물을 떠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저는 드로잉이 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옷을 만들자 해서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5월 연휴 기간인데
추워요. 저는 추워서 동네 다닐 때 아직도 그 퀼팅 자켓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기가 안 떨어지는 탓도 있지만 일교차가 너무 커서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비도 좀 오고 있고 해서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저는 시즌 이슈에 맞는 도안을 가끔 작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쟁여두거나 아니면은 제 뜨켓리스트에 있는 실들을 소진을 하고 도안을 이제 작업을 하려면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할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 말씀드리고 이제 몸판 조금 더 뜬 다음에 최종 완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완성샷에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마무리할게요.